어젯밤에 씻고 잤니, 릴리? 이건 죽음의 천사가 아니다. 엄마다. 하지만 엄마가 가끔 죽음의 천사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그보다 아누비스 같을 때가 더 많다. 아누비스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신이다. 작년에 도서관에서 이집트 신화를 다룬 아주 두꺼운 책을 읽었다. 책 자체도 크고 무엇보다 안에 현란한 그림이 많았던 책이었다. 형형색색을 넣은 그림이 너무 좋았다.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어. 아누비스는 개 머리를 가졌다. 몸까지 개를 닮은 건 아니고 머리만 개란다. 아누비스는 죽은 사람을 데려가서 한쪽에 깃털을 얹은 접시 저울 반대편에 그들의 심장을 올려 무게를 잰다고 했다. 만약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낙원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로 기억한다. 솔직히 그 시험을 통과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 보건 시간에 포이어 선생님이 알려주기를 우리 심장은 주먹 쥔 손의 크기와 비슷하며 무게는 약 450g이라고 했다. 깃털이 450g이나 나가진 않을 텐데 타조의 깃털이라면 가능할까? 어쩌면 그래서 타조가 날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깃털이 워낙 무거워서. 고대 이집트에도 타조가 있었을까? 네, 목욕하고 잤어요. 엄마가 머리 빗겨줬잖아요. 엄마는 뭔가를 떠올리려고 할 때마다 턱을 만지는 습관이 있다. 어머, 그러네. 이제야 기억났다. 그런데 씻은 듯한 냄새가 안 나는구나. 그 말에 코를 킁킁댔다. 옷 때문에 그래요. 옷은 안 씻었으니까요. 저런, 릴리, 가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 이런 냄새 풍기면 곤란하잖니. 오늘 쇼핑몰에 갈 거야. 난 쇼핑몰이 너무 좋다. 푸드코트에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데 1달러만 내면 5분이나 탈 수 있기 때문이다. 막상 타고 있을 땐 1분밖에 안 된 것 같지만 타려고 기다릴 때 보면 확실히 5분은 타는 것 같다. 게다가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장난감 가게 바로 옆에 사탕 가게까지 만들었다. 그 사람은 월급을 더 받을 자격이 있어. 엄마 말에 벌떡 일어나서 위층으로 달려갔다. 애완동물 가게도 가면 안 돼요? 옷을 갈아입으며 엄마에게 외쳤다. 로저가 갈린 고기처럼 망가져서 사망한 후로 엄마는 원래는 허락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게 해줬다. 열심히 애원하기만 한다면 새 햄스터를 사줄지도 모른다. 아니면 거북이. 아직 닌자 거북이 이름 2개가 남았단 말이야. 하지만 뱀은 안 된다. 혹시 내가 어디에서 뱀을 가져오면 그것과 함께 내쫓아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그러자 엄마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구경만 할 수 있어. 새로 들이진 않을 거야. 저번 햄스터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 그건 내 실수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죽음도 그렇지 않지. 엄마가 혼잣말하는 게 들렸다. 내 말을 믿는 건지 궁금해졌다. 가끔은
나도 그 말을 믿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내려왔다. 한 손에는 언제나처럼 멋쟁이인 파스칼을 들고 신발을 신고 외투를 챙기던 아빠가 나를 봤다. 인형은 두고 와라, 릴리. 그 말에 파스칼을 껴안았다. 네? 싫어요. 내 천사인 파스칼을 어떻게 두고 가. 안고 빠진 찐빵이요. 실없는 바늘인걸.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더니 나 몰래 슬그머니 파스칼을 빼돌리려고 했다. 6살 때 엄마를 한번 문 적이 있는데 엄마는 아직도 그 사건을 잊지 않는다. 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야 사람들이 기억하니까. 아무튼 오늘은 물지 않을 생각이다. 엄마는 오늘 딸이랑 둘이서만 보내고 싶은데 어때? 아빠는요? 그러자 아빠가 몸을 세우더니 말했다. 아빠는 집에서 할 일이 많아. 뒷마당에 새 씨앗도 뿌려야 하고. 아빠가 내 동물 무덤을 다 파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아빠가 앞서 죽은 닌자 거북이 라파엘과 도나텔로의 껍데기는 가져가도 된다고 했지만 그건 아빠가 걔네들을 식기세척기에 넣고 돌려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거북이 등껍질은 내 방 옷장에 있다. 도나텔로를 기리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잘라 봉처럼 보이게 같이 모셔두었다. 라파엘이 다루는 삼지창은 비슷한 걸 찾지 못했다. 삼지창은 작은 쇠스랑처럼 생겼다. 아무튼 삼지창이 없어서 둘은 사이좋게 봉을 나눠야 한다. 파스칼을 두고 가기 싫었지만 부모님 두 분 다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혹시 내가 떼를 쓰기라도 할까봐 둘 다 언제라도 엄격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중이었다. 알았어요. 하지만 먼저 파스칼에게 알려줄게요. 할 수 없이 대답했다. 부모님이 내가 미쳤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는 걸 알았지만 난 어차피 상관하지 않는다. 파스칼이 괜찮다고 말했다. 파스칼을 식탁에 앉혔다. 내가 오는 걸 바로 알 수 있도록 현관 방향으로. 물론 파스칼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바로 안다. 그게 파스칼의 능력이다. 모든 걸 아는 파스칼. 쇼핑몰까지는 20분이 걸린댔다. 파스칼 없이 가면 1시간처럼 느껴지겠지. 손과 대화해보려고 했지만 거울로 느껴지는 엄마의 시선이 따갑고 더는 엄마가 나를 이상한 아이로 보는 걸 원치 않아서 그만두기로 했다. 대신 창밖을 구경하기로 했다. 남자 하나가 강아지와 산책하는 중이었다. 나도 개 키우고 싶은데. 하지만 그 순간 개가 똥을 쌌고 남자가 비닐봉지를 두른 손으로 그 똥을 줍는 것을 보자 개 키우기가 싫어졌다. 고양이가 훨씬 깔끔해. 하지만 아빠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 고양이는 알아서 세수하는데 털에 묻은 침이 마르면서 비듬처럼 굳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비듬처럼 떨어지는데 그걸 사람이 호흡하면서 다 마시는 거다. 아빠는 그 공기를 마시면 코가 막히고 계속 재채기를 해댄다.
헤이즐 이모가 고양이를 12마리나 키우는데 아빠는 알레르기 때문에 이모 보러 갈 때면 항상 빠진다. 어차피 엄청나게 먼 오클라호마에 살아서 뭐. 쇼핑몰에 도착했더니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 엄마가 주차 자리를 찾으려고 백화점 근처 주차장까지 이리저리 돌다가 겨우 한 자리를 찾아냈다. 그냥 조금 멀리 떨어진 텅 빈 주차장으로 가면 되는데 대체 왜 꽉 들어찬 주차장에서 찾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우리처럼 주차장을 빙빙 도는 차가 몇 대 더 보였다. 어른들만 하는 놀이인가 봐. 춤추다가 의자에 먼저 앉는 게임처럼 비슷한 개념인 것 같다. 학교에서 새 친구 사귀었다고 들었어. 마침내 주차 전쟁을 끝내고 쇼핑몰로 가는 길에 엄마가 말했다. 그럴지도요. 메러디스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괜히 걔가 사람에게 불을 질렀다거나 밥에 인형을 태웠다는 말이 언급결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가 나중에 가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깨닫곤 했다. 로저에게 죽는다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학교에서 언쟁이 있었다고 교장 선생님이 전화했더구나. 언쟁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리사 웰치랑 싸웠니? 아니요. 그냥 가라고 했는데 자기 혼자서 가다가 넘어진 게 다예요. 그런데 걔 친구들이 내가 했다고 우겨댔어요. 내가 그렇게 될 거로 저주를 퍼부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특히 그건 내가 미래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말인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니까. 너는 그 애를 안 건드렸다는 거지?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여기에 나 버리려고? 그러자 엄마가 웃었다. 하지만 난 재미없는데. 어떤 부모는 정말 그렇게 한다. 집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아이를 데려간 다음 그곳에 버리고 가는 거다. 예전에 어떤 만화에서 걔가 그런 식으로 버려졌다. 소풍 가는 것처럼 꾸민 다음에 걔 장난감을 멀리 던지고 그 사이에 재빨리 짐을 챙겨서 차 타고 떠나버리는 거다. 아니, 우리 딸 옷 좀 사주려고 그래. 지금 옷이 점점 작아지잖니.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난 전혀 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부엌 출입구에 부모님이 나와 로저의 키를 기록하던 곳이 있다. 난 1년이 넘도록 2.5cm도 자라지 않았다. 로저가 마지막으로 잰 기록은 8월이다. 가끔 아빠가 그 앞에 서서 슬퍼하다가 작업실로 가서 장송곡 작업을 이어간다. 엄마와 함께 푸드코트를 지나갔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늘어선 애들만 100명은 넘은 것 같다. 이따가 지나갈 땐 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타고 싶으니까. 가장 오래 탄 기록은 30분이다. 나한테 지금 $5밖에 없지만 컨베이어 벨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내가 참 착하다며 다음 사람이 없으면 마음껏 타도 된다고 했다.
아, 오기 전에 저금통을 봤어야 했는데. 돈을 안 가져왔어요. 엄마에게 말했다. 괜찮아, 아가. 이따가 회전목마 타고 싶으면 엄마가 태워줄게. 너무 관대하게 나오는 엄마가 수상하다. 평소에는 돈이 없다고 하면 그거 참 안 됐네 라고 말하고 끝냈을 텐데. 물론 순화해서 한 말이다. 나는 아직 사람들을 상대로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음식이 담긴 트레이를 든 아줌마 주변으로 꼬마 넷이 따라가는 게 보였다. 저 아줌마는 곧 아이 하나에게 발이 걸려서 방금 산 음식과 음료를 다 쏟을 것이다. 이제 금방이라도 그럴 거다. 맙소사,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게 나을까? 하지만 나 때문에 놀라서 쏟아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아줌마 애들 탓이어야 했던 게 내 탓이 되어버린다. 혼나고 싶지 않다. 어차피 누가 다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우당탕하고 애들이 소리 지르거나 우는 게 전부일 거다. 이럴 땐 차라리 미래를 안 보고 싶다. 빨리 가요. 아줌마가 넘어지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에 엄마의 옷자락을 끌었다.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서둘러? 그 순간 우리 뒤에서 아줌마가 넘어졌고 트레이가 바닥을 치며 음료수를 쏟는 소리에 엄마가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놀란 아줌마가 마구 소리를 질러댔으며 나를 제외한 모든 주변 사람이 아줌마에게 시선을 돌렸다. 엄마는 내가 빨리 가자고 재촉한 게 아줌마가 넘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잘못된 결론으로 향했다. 릴리, 네가 한 짓이니? 내게 묻는 엄마의 얼굴에는 공포와 걱정이 서려 있었다. 다행히 화는 아니네. 아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되려 묻는 나를 보며 엄마는 홀로 다 괜찮다고 되뇌이는 것 같았다. 아니야, 그냥 아니다. 아줌마의 외침과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라디오 음량을 줄인 것처럼 줄어들었다. 뒤를 돌아보자 아줌마가 냅킨 한 뭉치를 가져와서 아들을 닦아주는 게 보였다. 다른 아들은 입을 쩍 벌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음소거해버린 TV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도 혼란스러운 얼굴로 주변을 바라봤다. 웬 남자가 핸드폰으로 통화 중이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남자가 핸드폰에 대기라도 한 것처럼 핸드폰을 귀에서 떼서 바라보다가 넥타이를 바로 하고 기침했지만 역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은 무언가를 크게 말하려고 했지만 입을 꽉 틀어막은 것처럼 아주 약한 소리만 나왔다. 소리가 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 엄마를 봤지만 엄마는 모르는 것 같았다. 엄마를 불렀다. 엄마?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내 목소리도 사라졌다. 엄마, 제 말 들려요?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 게 내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지만 착각이었다. 엄마는 내게 미소를 보이곤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다. 혹시 나 귀가 먹은 거야?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자판기를 지나자 소리가 다시 돌아왔다. 방음 철저한 방에 갇혀있다가 뚜껑이 열리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시끌벅적한 저녁 파티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던 엄마가 걸음을 멈추고 날 바라봤다. 이상하다. 소리가 더 커진 건가? 엄마가 물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말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내 말을 무시했다. 희한하네.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답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려고 할 거다. 엄마는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으로 자동차를 녹인다고 해도 엄마는 해가 강해서 녹았다고 말할 사람이다. 물론 내겐 그런 능력이 없다. 팝콘도 못 만드는데. 푸드코트로 돌아가면 팝콘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고 싶지 않아. 거기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 강아지다. 애완동물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가게는 전면에 설치된 유리 상자에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들을 두고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게 해두었다. 이런 애완동물 가게에서 동물을 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팔리는 강아지들은 강아지 농장이라는 곳에서 오기 때문이다. 농장은 작물을 키우는 곳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무튼 책에서 읽은 내용이다. 그럼 강아지 농장에서는 별을 털듯이 강아지를 수확하는 건가? 강아지들이 너무 안 됐다. 아니면 여기 온 애들은 털리기 전에 구조된 애들일지도 모른다. 강아지를 털어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온갖 것들을 수확해서 약재로 쓴다고 들었다. 엄마는 그걸 두고 참 야만적인 문화라고 말했다. 쇼핑하기 전에 동물들 구경하고 가면 안 돼요? 제발요. 엄마가 맞은편에 있는 화장품 가게를 쳐다봤다. 이렇게 하자. 엄마는 저기 화장품 가게에 들어갈 거야. 너는 여기서 동물 구경해도 돼. 하지만 만지면 안 된다. 엄마가 쇼핑 끝내고 나오면 같이 옷 사러 가는 거야. 알았지? 가는 길에 장난감 가게도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물었다. 사실 이건 함정이다. 만약에 장난감 가게에 갈 수 있다면 엄마가 스스로 사탕 가게에 들러서 먹을 걸 살 걸 알았으니까. 시간 보고 결정하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가 왔다. 엄청나게 귀여운 새끼 고양이를 먼저 볼까? 아니면 엄마가 극도로 싫어하는 뱀을 먼저 구경할까? 저번에 뱀을 보던 중에 엄마가 오는 바람에 새 애완동물을 들이는 계획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다. 그래, 어차피 뱀 구경은 필요 없다. 작은 뱀은 귀엽지만 다 크면 나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가터뱀이 얼마나 크는지 모르겠다.
뱀을 변기에 버리면 그 뱀이 하수관만큼 자란다고 들었다. 아나콘다라는 영화였나?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뒤에 있는 거북이부터 보기로 했다. 왜냐하면 가장 집에 데려갈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강아지를 제일 마지막으로 보다가 엄마가 오면 엄마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거다. 하지만 그런 엄마를 데리고 뒤로 들어가서 미리 골라둔 거북이를 보여주면 엄마는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준다고 할 거다. 이미 레오나르도라고 이름도 붙인 거북이가 한 마리 있다. 걔가 도나텔로랑 라파엘이 어떻게 됐는지 알면 안 된다. 그랬다가는 나랑 같이 가기 싫어할 테니까.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앞으로 몰려들었다. 무슨 일이지?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 구역으로 가서 창밖을 봤더니 구급대원들이 아픈 사람들을 눕히는 들것을 들고 뛰어가는 게 보였다. 어떡해? 누가 다쳤나? 저 사람들 푸드코트로 가잖아. 아까 그 아줌마나 아이들이 다친 건 아닌지 궁금했다. 구급대원이 무전기에 대고 말하는 게 들렸다. 최우선 순위로 구조합니다. 다른 유닛도 투입해주세요. 현장에 부상자 최소 2명.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급한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구급대원들이 달려감에 따라 사람들이 길을 터줬다. 아까 그 구급대원의 무전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마구 뱉어내더니 그대로 시야에서 사라졌다. 상황을 지켜본 애완동물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무슨 일인지 아느냐며 웅성댔다. 화장품 가게 입구에선 엄마도 보였다. 엄마가 날 바라보더니 구급대원이 달려간 방향을 보고 다시 나를 바라보며 손짓하더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안 좋은 예감이 든다. 느껴져. 이건 평소에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강하고 분노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 무서웠다. 다시 애완동물 가게로 들어가던 나는 강아지 간식이 달린 선반에 부딪히고 말았다. 내가 떨어뜨린 거니까 다시 다 주워야겠지. 바보 같은 강아지 간식 같으니라고. 아, 맞다. 안 좋은 예감이 다가온다고 했지. 까먹을 뻔했다. 이제 보인다. 안 좋은 걸 보는 건 아니지만 이 가게에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충격을 받아 겁에 질린 모습이다. 대체 나더러 무슨 짓을 한 거냐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지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강아지 간식 몇 개를 떨어뜨린 게 전부인데.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다. 이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속삭였다. 왜 날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왜 동물들이 죄다 누워있어? 뱀이 나뭇가지에 축 처진 것처럼. 왜 강아지들이 안 움직이지? 왜 다 가만히 있는 거야? 내 잘못이다. 내 잘못. 쇼핑몰 중앙 복도가 어둡다. 누구도 뭘 볼 수 없겠어. 불이 꺼진 게 아니라 검은 안개가 낀 것 같다. 문어의 촉수처럼 천천히 파고드는 안개가 쇼핑몰 전체를 채워간다.
파스칼이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파스칼이라면 이게 뭔지 알았을 거야. 파스칼이라면 내게 도망치라고 했을 거야. 도망쳐. 릴리, 당장. 쇼핑몰 중앙 복도에 보이는 선글라스 가판대로 향했다. 검은 안개가 내 발목까지 타고 올라와서 내 발이 보이지 않는다. 가판대에 아저씨 한 명 있다. 아저씨가 낀 안경 밑에 돋보기 유리가 같이 붙어있고 입은 셔츠 주머니에는 드라이버와 팬츠가 들어있다. 아저씨가 내 발을 보더니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 질문과 동시에 아저씨는 TV 채널을 돌리기라도 한 듯 사라져버렸다. 정적이 깔리고 모든 사람이 구급대원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마치 그 사람들이랑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주변이 조용해지자 점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때 그녀가 보였다. 그녀는 중앙 복도를 따라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나를 보는 건 아니지만 내 표정처럼 혼란스러운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발치에 가장 짙게 깔린 검은 안개 때문에 그녀의 하반신이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길고 검은 머리칼에 어두운 피부색을 가졌다. 거기에 큰 검은색 외투를 입었는데 꼭 옛날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입을 법한 옷이었다. 예전에 부모님이 거실에서 영화 볼 때 나도 몰래 내려가서 봤던 거다. 여자가 발이 있을 법한 곳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나를 봤다. 혼란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뭔가 수성쩍었다. 아무래도 자기가 보는 걸 내가 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았다. 여자가 나를 향해 움직였다. 아무래도 욕 저금통에 빚을 어마어마하게 질 것 같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진다. 가판대에 있던 아저씨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몸을 확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애완동물 가게로 움직이면서 나를 보는 여자를 주시했다. 여자는 나를 향해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다. 서로를 향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지나서. 하지만 나를 제외한 누구도 여자의 존재를 알아차리진 못하는 것 같았다. 제발 나한테 오지 마. 제발.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하고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 귓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들린다. 파스칼이 내게 말하는 것처럼. 목소리는 여자의 입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나온다. 도망쳐라, 아이야. 목소리가 말했다. 여자를 막을 수 없어. 여자는 이해하지 못해. 누구세요? 힘차게 외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두마다. 우리가 온 이유는 네가 아니다. 너는 도망쳐라.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선 안 된다. 도망쳐. 목소리가 말했다.
여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여자는 듣지 못한다. 여자는 목소리를 못 들어. 여자는 내가 소리 지르려는 걸 보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걸 보고 내게 뭐라도 할 것처럼 다가왔다. 혹시 날 도와주러 오는 걸까? 아니, 나를 죽이러 오는 거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가판대에 있던 아저씨가 어지러운지 뒤로 비틀대며 물러나더니 팔을 잡았다. 몸을 돌려서 달렸다. 가게로 들어가면 막다른 길이니까 들어가선 안 된다. 화장품 가게도 안 된다. 거기 들어갔다가 저 여자랑 엄마가 마주치면 어떡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검은옷 여자의 반대편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애완동물 가게에 있던 모든 동물이 움직임을 멈췄다. 사람들이 그걸 직원에게 알리자 직원들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서 나왔다. 누구에게서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소리 자체가 사라진 무성 영화 같았다. 한 아줌마는 이미 축 늘어진 강아지를 안고 재차 쓰다듬고 있었다. 아무래도 죽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다. 동물이 모두 죽어버렸어. 화장품 가게에서 나온 엄마와 제때 마주쳤다. 부디 엄마가 내 표정을 보고 내가 겁에 질려서 도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입모양으로 내 이름을 만들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엄마가 건너편 애완동물 가게를 보더니 안에서 소란이 일어난 걸 눈치챘다. 난 굳이 설명하지 않고 계속 달리며 앞에 선 사람들을 밀어냈다. 내 발을 먹어치우는 검은 안개뱀보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뒤돌아보니 검은 여자가 애완동물 가게 앞에 선 게 보였다. 여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봤지만 쫓아오진 않았다. 여자가 죽은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로 가득한 유리 상자를 보다가 다시 날 보더니 천천히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렇다고 내가 그냥 돌아갈 소냐. 그저 계속 달렸다. 그러다가 마트 앞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다다를 때쯤이 되자 너무 힘들어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다. 그러고 보니 이제 내 울음소리는 들렸다. 여자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검은 안개로부터 빠져나오자 들리기 시작했다. 두마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여자에게서 나오던 소리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랬다. 릴리? 10분 후 엄마가 날 찾아냈다. 하이힐을 신은 탓에 날 쫓아오지 않았던 엄마는 에스컬레이터를 싫어하는 내가 그 앞에서 기다리라는 걸 알았다. 에스컬레이터에 다리가 끼어서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무섭다.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중국에 있는 한 여성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기계에 껴서 갈려버렸다고. 그냥 계단으로 가면 되지. 도대체 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건지 모르겠다. 왜 그러니, 우리 딸? 엄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엄마가 걱정스럽게 묻는 일은 별로 없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사실대로 말했다. 어떤 아줌마를 봤어요. 검은 옷을 입었는데 그 주위로 검은색 안개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아줌마는 내가 자기를 볼 수 있어서 나를 쫓아왔어요. 아줌마가 가까이 다가오자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가 전부 죽어버려서 도망쳤어요. 나를 아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흐느끼는 게 느껴지면서 날 아는 팔에 힘이 더 들어갔다. 엄마가 내 말을 믿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엄마. 맹세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도 울면서 엄마를 껴안았다. 하지만 나도 깊은 속마음으론 나 자신을 믿지 못했다.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두마가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선 안 된다고. 불쌍한 레오나르도는 이름을 받기도 전에 죽어버렸다. 엄마가 나를 데리고 차로 향했다. 정문 출입구에 구급차가 잔뜩 몰려들었다. 그 주변으로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수군덕대는 게 보였다. 아줌마 둘이서 숙덕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웬 할아버지가 손녀가 컨베이어 벨트 타는 걸 보다가 심장마비가 왔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다. 그저 몇몇 사람들이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만 들은 게 전부다. 구급차가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고속도로 진입로를 타려는 중이었다. 오늘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옷은 엄마가 인터넷으로 주문해 줄게. 어때? 구급차가 지나가는 걸 보며 엄마가 말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 릴리. 집에 도착했더니 파스칼이 식탁에 없었다. 아빠가 방에 갖다 놓은 건가 해서 방에 올라갔지만 방에도 없었다. 아빠는 밖에서 엄마 정원에 난 잡초와 민들레를 뽑는 중이다. 나도 나가서 아빠가 잠시 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아빠는 뭔가에 집중했을 때 방해받는 걸 무척 싫어한다. 아빠가 파스칼 옮겼어요? 아빠는 화가 난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몇 주째 못 잔 사람처럼 매우 피곤해 보였다. 그러고 보니 아빠 얼굴을 마주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로저가 죽은 이후로는 이렇게 본 적이 없었다. 추도문을 읽던 아빠는 읽는 내내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네 인형은 잠시 치웠다. 대신 가족끼리 시간을 더 보내면 좋을 것 같구나. 아빠랑 같이 정원 손질할래? 아빠가 말했다. 파스칼이랑 이야기해야 해요. 정말이었다. 두마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다. 너무 무섭지만 부모님에게 알릴 순 없다. 우리 딸, 아빠한테 이야기해도 돼. 안 된다.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파스칼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
그건 이미 알고 있다. 이대로 계속 파스칼만 찾다가는 아빠가 내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를 게 뻔했기 때문에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울었다.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파스칼? 항상 내 곁을 지켜주겠다고 했잖아.